여배우 논란 일파만파 기승전 이재명 공방. 자, 이 뉴스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드리기 전에요. 얼마 지나지 않은 새로운 뉴스가 좀 전해진 것 같아서 이건 먼저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속보로 좀 전해드릴게요.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가 유세 도중에 장애인 단체와 충돌했다고 합니다. 자, 충돌을 했고요. 권영진 후보는 장애인 단체 항의 시위에 부상을 입었는데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오늘 공식 선거 운동이 스타트되는 날이거든요. 첫날인데 노은지 기자,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유세 현장에 장애인 단체가 몰려왔었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권영진 후보가 뭔가 유세를 마치고 이제 내려가서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앞을 막아서면서 특히 한 명의 여성이 악수를 하고 사진을 같이 찍자는 식으로 다가오다가 배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그리고 가슴을 밀치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꼬리뼈를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지금 권영진 후보 캠프 측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경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찰도 좀 규탄을 하는 어떤 입장을 내놨고요. 예. 사실 선거운동 오늘 시작인데요. 당장 그러니까요.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다시 운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도 조금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장평론가, 얼마 전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 도중에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한국당의 대구시장 후보가 장애인 단체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글쎄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또 경찰의 경호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네. 이번 선거에서 계속해서 울산시장 문제도 있고 경찰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을 당했고 권영진 시장 후보 같은 경우도 복부를 가격당했다는 현장 관계자의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요? 단순한 밀치기가 아니라 폭행 정도가 좀 심각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예. 꼬리뼈를 다치게 될 경우 제대로 걷기가 힘들기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 유세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역대 선거를 보면 이런 식으로 피습을 당한 게 꼭 선거에 불리하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괴한으로부터 커터칼 습격을 당했고 예. 그 부분이 오히려 동정 여론을 확산시키면서 선거에 상당히 기여를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단식 도중 폭행을 당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사실 보수 결집을 이끌어냈다는 일각의 평가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권영진 시장의 습격이 과연 어떻게 해석될지는 이 대구 일각의 분위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오늘 5월 31일이죠? 이제 13일밖에 안 남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배우 논란 일파만파 기승전 이재명 공방이라는 화면 조금 전에 만나보셨죠? 지금부터는 이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토론회에서 이 불거진 그 논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죠. 여배우 스캔들 문제인데요. 먼저 토론회 일부의 장면 먼저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연예인 스캔들 문제 있죠? 그거 사실 관계 없습니까? 모르십니까? 관계 없습니다. 주진우 모르십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주진우 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이재명 의원님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진우 기자가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만은 그 여배우한테 보낸 메일을 보면 이재명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배우 누구신지 아시죠? 모릅니까? 만난 적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죠. 옛날에 만난 일 있습니다. 옛날에 네. 만났습니까? 얼마나 만났습니까? 마저 말씀하세요.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청문회장 아닙니다. 아니,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건 진실 이따 대답할 공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와의 그 스캔들 문제인 것 같아요, 강 기자. 근데 이게 일파만파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거는 뭔가 이 논란에 제3의 인물이 등장했다면서요. 네, 바로 이제 주진우 기자인데요. 예. 이제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 씨에게 이게 만약에 법정 공방으로 번지면은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이건 이재명 시장이 아니다라고 좀 써라라고 얘기하고 회유하거나 혹은 조언을 했다라는 정황이 예. 이제 포착이 됐다. 그 부분 가지고 제3의 인물이 등장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와의 문제에 지금 이제 주모 기자라고 하죠. 주진우 기자가 이제 등장한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지금 상황이 굴러가는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노은지 기자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화면을 통해서 무언가 준비한 게 있죠?
네, 제가 나가서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소셜미디어 상에서 공방이 계속돼 왔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진우 기자가 등장하기 전의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몇 년 전, 2016년에도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 간의 SNS상의 공방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김부선 씨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 거짓으로 사는 게 좋냐, 아들도 둘씩이나 있다면서 자중자애하라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뭔가 아들도 둘씩이나 있는 인물, 이재명 후보가 좀 거론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이 글이 올라온 뒤 며칠 뒤에 이재명 후보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과 미러를 즐겼던 남성이 이재명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단편적인 언급을 김부선 씨가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두 사람 간의 어떤 과거 인연을 좀 밝혔는데요. 사실 두 사람은 변호사와 어떤 이제 그 의뢰인 간의 관계로 만났었습니다. 예전에 김부선 씨가 양육비 소송을 부탁해서 거절을 했더니 서운한 모양이다. 그래서 계속 선을 넘고 있는데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겠다. 이런 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겠다라는 글 이후에 주진우 기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 하루 인터넷상에서는 이 녹취록이 상당히 큰 화제를 모으면서 엄청나게 조금 확산이 됐었습니다. 중재자로 나선 주진우 기자가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주진우 씨와 이제 김부선 씨 간의 그 통화 내용으로 추정이 되는 녹취록을 지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진우 기자로 추정이 되는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김부선 씨가 이런 글을 쓰면 저쪽 이재명 후보 측은 이런 식으로 답변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말입니다.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이재명 시장에게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아직도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미안하다는 식으로 답이 올라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또 김부선 씨가 고맙다는 식의 어떤 이제 답변을 하는 것까지 녹취록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그 이후에 뭔가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것과 비슷한 SNS 상에 글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김부선 씨가 주진우 기자의 어떤 이제 그 조언대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돼서 미안하다는 식의 사과글을 올리고요. 이걸 본 이재명 시장은 이 글을 캡처해서 또 다시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 후보의 글도 보시죠. 김부선 씨가 글을 올리고 나서 바로 조금 몇 시간 뒤에 이런 글을 올리거든요.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저 그 녹취록의 어떤 진위 여부나 실제로 통화가 이제 이 글이 올라오기 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진우 기자가 중재에 나섰다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당초에 이 여배우 스캔들 문제를 제기한 게 TV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은지 기자가 김영환 의원 오늘 열심히 취재하던데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은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주진우 기자를 모르고 내가 그런 식으로 사과글을 올리라는 식의 회유를 왜 했겠느냐라고 부인은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환 후보는 여전히 좀 해명이 탐탁지 않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에게 사과를 종용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사과문을 써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주진우 기자는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 아무 그런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주진우 기자는 나서서 그런 사과문을 쓰도록 하고 그렇게 했는가? 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이재명 시장이 답변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김영환 의원과 지금 이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강력하게 또 반발하고 있는데 장평론가 이게 뭐가 지금 맞는 겁니까? 예. 저는 지금 문제의 당사자가 된 주진우 기자가 국민들 앞에 나서서 진실을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허. 왜냐하면 이 연예인 스캔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김부선 씨도 입장을 밝혀서 이재명 시장이 해당 스캔들의 남성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따라서 당사자들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부분으로 우리가 무리하게 추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는 언론인입니다. 기자입니다. 기자죠. 기자가 왜 특정 정치인의 대리인 역할을 했는지는 좀 의문스럽고요. 예. 기자의 역할은 해당 스캔들이 불거졌을 경우 진실이 무엇인지 탐사하는 것이지 예. 특정 정치인을 대신해서 사과글을 올리라 마라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왜 당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대변해서 예. 김부선 씨와 연락을 취했는지 좀 밝혀야 될 것 같고 예. 녹취록을 살펴보면 소송을 할 경우 100% 200% 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이 부분은 받아들일 경우에 따라서 어떤 법적인 것을 시사하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의혹에 대해서 주진우 기자가 빨리 나서서 해명을 하는 게 좀 시급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이 논란의 이제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배우 김부선 씨랑
주 기자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장평론가는 직접 해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접촉이 좀 되든가요? 노 기자 어떻습니까? 네, 저도 사실은 저 녹취 파일의 진위 여부라든지 누가 왜 녹음을 했고 누가 왜 유포했는지 궁금해서 두 사람에게 다 전화를 걸어봤었는데요. 김부선 씨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어허. 주진우 기자는 지금 뭐 들어오기 전에도 해봤더니 전화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여서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진위 여부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장평론가 보면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약간 더 이렇게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고 뭐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예. SNS에서 이제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요. 본인은 어떤 농락한 변호사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를 했는데 예. 두 아들이 있다던가 그리고 뭐 총각 행세를 하는 해당 지역에 사는 변호사라던가 이런 표현을 써서요. 예. 상황을 모르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게 상당히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때 막 그런 얘기가 그래서 많이 돌았었죠. 그래서 예. 문제가 심해지자 이 주진우 기자가 공교롭게도 전화를 한 2016년 이후에 예.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보여지는 것인데요. 예.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김부선 씨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쪽 입장을 또 안 들려드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강 기자 취재 좀 해보던데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일단 김영환 후보 측의 그런 입장을 네거티브라고 규정을 했고요. 네거티브는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중대 범죄 행위다. 선거 결과 상관없이 명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럼 주진우 기자한테 부탁하신 적은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주진우스가 옛날에 김부선 씨를 편들어서 그분 입장을 예. 두둔한 일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거 녹음해서 유포됐던데 예. 누가 녹음했는지 궁금하고요. 이거 정치 공작 같고요. 둘 중에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제3자가 아니면 예. 도청을 했거나인데 요거를 확인해서 제가 이번에는 정말로 책임을 물어야겠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건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제 쓸데없는 그 공방을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법적 공방에 나서겠다. 이렇게 좀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 이 논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후보 때문에 촉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환 후보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재선 씨가 형님이시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으면 이런 진단서가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시장께서 진단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안 했죠. 전혀 안 했어요. 그거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근데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그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아니에요.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정신감정 의뢰해서 진단서가 나오냐 말입니다. 결국은 뭐- 근데 왜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씀하십니까? 저는 국회의원 20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배우와 관련된 논란이 있고 해경군 김씨 논란이 있고 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토론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거 화면 보시면서 약간 좀 이상한 측면이 있다. 혹시 그런 느낌 없으셨습니까? 상대적으로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국당 남경필 후보의 존재감이 약간 약화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노 기자. 사실은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남 후보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조금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왜냐하면 뭔가 네거티브가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본인은 계속 공약만 좀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약간 좋은 방향으로 해나갈 수가 있는데 특히 지금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는 당내의 어떤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남 후보는 오히려 반 이재명 그리고 친 문재인 노선으로 돌아서면서 내가 문재인 정권의 뭐 성공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도지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반문들의 어떤 이제 그런 식의 친문들의 어떤 이재명 반대하는 이 표들을 흡수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변수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의 최근의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율 조사를 보니까 장평론가 이재명 후보가 일단은 뭐 많이 앞서 있습니다. 남경필 후보, 그다음에 김영환 후보에 비해서 저게 좀 13일 남은 상황에서 좀 요동을 칠까요? 아니면 저게 어느 정도 굳어질까요? 짧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당초만 해도 선거가 너무 이미 기울어진 승부 아니냐는 평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 토론회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친문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가 곤혹스러워하는 영상을 편집해서 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톡을 했었는데
있는데 예. 그 부분은 같은 정가 아니냐고 몰아붙였던 이재명 후보 영상을 편집해서요. 허허. 어떻게 민주당 후보가 민주화 운동을 전과라고 취급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영상을 친문 당원들이 만들어서 뿌리고 있단 말이죠. 예. 따라서 남경필 후보는 결국 궁극적으로 김영환 후보와 단일화를 성공시키고 예. 이 친문들의 힘까지 흡수해서 허허.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전략을 펼친다면 예. 선거는 역시 뚜껑을 열 때까지 모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의 분석도 지금 서서히 바뀌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기지사 선거가 굉장히 좀 오묘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